자, 파일 만들겠습니다. 여기 li 안에 a 요소 만들 거고요. 자, 파일 이름은 jq004 라고 쓰고 insert 또는 check 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겠습니다. 자, 내용 파악 및 수정 가능한 메서드 확인. 메서드로 하시든 메소드를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뭐 영어니까. 자, HTML 문서를 만드셨다면 해당하는 내용을 채워 넣도록 할게요. 자, 파일 이름 자, 써주도록 하고요. 자, 당연히 jQuery 불러와야겠죠. 자, 스크립트 src를 통해서 자, JS 안에 있는 jQuery 기본 jQuery를 불러오신 다음에 jQuery UI를 불러오셔야 원하시는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이 밑에 있는 기능은 쓰고 있지 않거든요. 아직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것만 있어도 동작은 다 되는데 조만간 이제 이 밑에 들어있는 기능 몇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되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이 jQuery UI를 쓴다 아니다 라고 구분하기는 사실상은 좀 어려워요. 자, 자, 그래서 해당하는 JS 문서를 가지고 해볼 건데요. 아무것도 없으면 좀 그럴 테니까 랩이라고 하는 영역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h1 안에 a는 뭐 늘 하던 거니까 자, 써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간단한 영역을 하나 생성을 할게요. 자, 아티클이라고 하는 영역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름은 자, id로 컨텐트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뭐 그냥 컨텐트 박스로 제대로 쓸게요. 자, 이곳에 내용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JS만 파일을 생성을 해볼게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뭐가 안 먹어요. 여기 누구 있는데? 자, 오른쪽.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펑션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내부에다가 우리는 jQuery 기능을 쓰겠죠. 자, 그러면 다른 거 말고 자, 얘를 기준으로 작업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 id 컨텐트 박스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변수 자, 컨 박스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달러 자, id니까 샵 쓰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름 그대로 쓰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id 컨텐트 박스를 선택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나는 jQuery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로 선택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면
똑같이 변수 선언하고 conBox라고 한 다음에 document.get element by id 하고 얘는 그대로 컨텐트 박스만 쓰면 되는 거죠.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서 아이디를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안에 샵을 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가끔 쿼리 셀렉터를 보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거는 conBox는 document 쿼리 셀렉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얘는 그냥 다이렉트로 밑에 쓴 것처럼 샵 컨텐트 박스라고 쓰시면 끝나는 거예요. 되게 간편하게 써있기 때문에 차이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에 있는 거는 여기에 아이디인지 클래스인지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내부에서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위에 있는 거는 아이디라고 이미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샵을 붙일 필요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접근하기 좋습니다. 자, 그런데 왜 밑에 거를 주로 안 쓰고 자바스크립트를 위에 걸 썼느냐면 아래 거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쓰는 게 있다라는 거. 자, 바꿔 얘기하면 밑에 거 쓸 때쯤 되면은 사실 바라는 변수 안 쓰고요, 컨스트라는 변수 써요 사실은. 자, 참고하시고, 자 이제 우리가 할 거를 한번 살짝 보도록 할게요. 자, 해당하는 요소에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내부에 글씨를 변경하거나 확인할 수도 있고요, 내부에 들어있는 HTML을 확인하거나 또는 HTML을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부가 아니라 이전에 선택한 요소 이전에 요소를 삽입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전이 아니라 바로 뒤인 다음에 삽입할 수도 있죠. 또 감싸는 요소를 삽입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자, 내용 그 자체를, 내용을 추가 처리하는 기능도 가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때로는 지난번에 슬쩍 얘기 드린 적이 있는 속성을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자, 미리 이야기하겠습니다. 내부의 글씨를 변경하거나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텍스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텍스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들어간 HTML 코드를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HTML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을 합니다. 텍스트와 HTML 자체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죠. 텍스트는 글자로, HTML은 코드로 인식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앞전에 자바스크립트 배우실 때 이너 텍스트, 이너 HTML이라는 거 배웠는데, 이너 HTML의 가장 큰 단점이 있었죠. 넣고 다른 걸 또 집어넣으면 기존의 거 삭제가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배운 게 뭐였어요? append child를 배웠어요. 네. 그래서 내부에 앞에 붙일 거냐 뒤에 붙일 거냐 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런 추가적인 기능이 바로 append 라는 메서드, 그 다음에 append to 라고 하는 메서드, prepend 라는 메서드와 prepend to 라고 하는 메서드들이 있습니다. 네, 자바스크립트에도 비슷한 기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름이 또 심지어 비슷해요. 근데 이건 jQuery 쪽이에요.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전과 다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전을 선택하고 다음을 선택한다라는 개념의 내용인 넥스트와 프리뷰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넥스트와 프리뷰는 선택자에 대한 이야기고요. 얘네들은 이전과 다음에다가 뭘 처리하겠다라는 아이기 때문에,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before, 그 다음에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after라고 하는
메서드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른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 그 다음에 감싸는 요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감싼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랩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따로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 다음에 내용을 추가한다. 내용이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뭐 목차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컨텐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컨텐트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컨텐트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컨텐츠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속성은 앞전에 우리가 보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attr. 자, 이런 메서드들이 존재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러한 데이터들에 대한 내용들을 잘 파악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내용들을 정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 때문에 자,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당장 얘까지는 사용하진 않고 간단한 얘네들 먼저 파악하는 정도만 우선 언급을 할게요. 자, 자, 그래서 해당하는 컨 박스에다가 글자를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왼쪽에 띄워놓고 오른쪽에는 브라우저를 띄워서 둘을 비교하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얍. 왜 안 먹니? 자, 이렇게 띄워놓고. 자, 뭔가 이상하게 위살짝, 됐다. 자, 그러면은 요거죠. 자, F12 눌러서 해당하는 요소 엘리먼트를 직접 띄워놓고 내부를 파악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이는 콘솔 에러는 CSS와 관련된 에러나 뭐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전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히려 헷갈릴 거라면 CSS는 일단 주석거라서 지워놓고 갈게요. 자, 그럼 첫 번째 텍스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보겠습니다. 컨텐트 박스라고 하는 내부에다가 컨 박스에다가 텍스트라고 하는 형태를 쓸 거예요. 내부에 직접적으로 쓰셔도 관계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변수를 별도로 내용을 담아서 쓰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자, my text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간단한 내용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my text라고 하는 이 값을 이 값 그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값을 그대로 변수로 집어넣으면 결과는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대로 바뀌죠. 실제 결과물도 보시면 달라져 있습니다. 여기다가 코드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이렇게 써서 확인을 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냥 글자로 표현이 됩니다. 네, 문자로 표현이 되지 코드로 표현이 되진 않습니다. 자, 이때 자, HTML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바꿔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컨 박스에 HTML이라고 써서 my text라고 써보겠습니다. 같은 변수를 그대로 집어넣었으니까 결과가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체크를 해보면 앞뒤로 들어간 태그는 사라져 있고요. 실제로 코드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텍스트는 당연히 사라지겠죠. 왜냐면 HTML이라고 하는 이 아이도 기존에 있던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걸 삭제를 시키고 처리를 할 테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까지 전부 다 첨부를 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컨 박스라고 하는 곳 안에 HTML로 p 태그를 생성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당연히 없을 거고 생성한 시점 이후에 여러분들은 children p 요소를 찾아서 해당하는 변수 컨 p라고 할게요. 컨 p에다가 텍스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p 요소의 글자를 변경이라고 쓰면 당연히
변경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항상 HTML을 생성을 했다면 생성한 이후에 선택자를 가져가 주셔야지만 선택을 가능하고요. 이거를 먼저 빼버리면 당연히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겠죠. 자, CSS랑 다르게 자바스크립트의 경우는 또는 jQuery의 경우는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에 처리되는 것, 인식하는 것들을 적용이 되지 먼저 선택하고 사용한다고 해서 동작하지는 않습니다. 자, 내용들 한번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펜드와 얘네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넘어갈 건데 하나만 슬쩍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누구를 기준으로 conp를 기준으로 어펜드라고 써서 저는 스팬 태그로 글자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를 추가로 삽입이라고 쓰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있던 글자는 사라지지 않고요. 내부에 뒤에 추가로 삽입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append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append child처럼 적용되는 것도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좀 다른 건 있죠. append child는 태그를 create 생성을 한 다음에 집어넣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글자처럼 그대로 넣었더니 그대로 처리가 됐죠. 이런 차이점들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번 여러분이 필요할 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before와 after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efore와 after는 conp가 있으니까 conp에다가 다이렉트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before 자, 라고 씁니다. 자, before라고 쓰고 이곳에다가 저는 h2라는 태그를 생성을 해서 내용을 나타내는 형태를 파악 또는 뭐 요소를 파악 등등으로 써보겠습니다. 이게 낫겠네요. 자, 그랬더니 before라고 씀과 동시에 내용이 들어가게 됐는데 굵게 들어갔네요. 왜 그런가 하고 파악을 했더니 해당하는 컨텐트 박스 내부에 h2 태그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before라고 하는 아이는요, append랑은 좀 차이가 있다면 append는 해당하는 선택자의 어디에? 내부의 뒤에 들어가는 아이입니다. p 내부의 뒤에. 근데 똑같은 선택자를 가졌는데 before라고 하는 아이는 선택한 아이의 내부가 아니라 그냥 바로 앞에 생성을 하는 태그죠. 앞에. 그럼 after라는 아이는 뭔가요? after라고 하는 아이는 자, CSS 할 때 우리가 배우신 건 before, after, 앞, 뒤, 전, 후라고 배우셨기 때문에 당연히 after는 뒤라고 인식을 하겠죠. 그래서 선택자 뒤에 추가 요소를 삽입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before와 after라는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때로는 랩이라고 하는 아이도 한번 보도록 할 것 같습니다. 랩은 감싸는 요소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쪽에 컨박스에다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컨박스에다가 랩 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자, 저는 div 클래스 컨박스 웹 이런 식으로 이름을 처리를 할 거죠. 자, 주의사항은 속성도 같이 들어가게 할 거다 라고 했을 때 바깥에 들어가 있는 따옴표와 내부에 들어가 있는 따옴표가 똑같은 모양이면 당연히 에러 나겠죠. 그러니까 안쪽에 거는 글자처럼 인지하기 위해서 다른 따옴표를 쓰시면 되고요. 저는 쌍따옴표가 편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건 100% 에러가 나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법 중에서 권장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쌍따옴표 앞에다가 역슬러시를 붙이는 거죠. 자, 어디서 보신 적 있죠? 네, 우리가 제이슨 파일을 스니펫으로 만들 때 여기에 들어가는 쌍따옴표를 모두 붙였던 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escape 문자라고 해요. 탈출 문자라고 해서 해당하는 이 자체를 어떤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 역할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몇 가지 표현을 처리한다거나 할 때 쓰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주로 이제 검증하거나 다른 용도로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escape 문자는 뭐 디테일하게 다루진 않는 것 뿐인 거고요. 필요하다면 차후에 다루거나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랩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을 했더니, 자, 보시면 컨박스 랩이라고 하는 태그가 생성이 됐어요. 없었죠, 원래 이거? 그리고 그 내부에 컨텐트 박스라고 하는 아이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없던 태그를 추가로 생성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컨텐츠라는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내용이에요. 단순하게 내용이라서 일단은 뭘 삽입한다 라는 이런 기능이라기보다는 확인하는 기능이 좀 더 강해요. 그래서 contents라고 쓰고 변수 컨 썼어요. 자, 콘솔 로그라고 딱 하잖아요. 그러면 컨 찍으면 해당하는 태그들을 쭈루룩 이렇게 담게 돼요. 콘솔에 보면 태그들을 그대로 일일이 다 확인하게 되죠. 근데 저 위에 보면은 해당하는 요소를 확인하는 기능이 HTML도 있었어요. 그럼 저거랑 차이점이 뭐냐 얘기 보여주지도 않아 놓고선 자, 변수 con html 그냥 대문자를 다 쓸게요. 자, conbox.html이라고 메서드를 속을 비워놓으면 확인하는 기능으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똑같이 콘솔로 con html로 자, 바꾸시면 자, 위에 가래 거 비교 차이점 보이세요? 밑에 거는 문자로 확인하는 기능이 되는 거고요. 위에 거는 요소가 그대로 다 살아있는 기능으로 되는 거죠.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자,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컨텐츠라고 하는 이 메소드의 쓰임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왜?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해당 내용을 확인한 거잖아요. 이때 생각해보니까 나는 이 컨박스 내부에 다른 태그를 집어넣고 그 안에 지금 있는 내용을 집어넣었어야 됐어 하기도 해요. 그럴 때 HTML은 단순하게 문자로만 가져온 거기 때문에 다시 내용을 삽입하기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가능은 하지만 근데 컨텐츠라는 내용을 쓰면은 이때는 자, 콘 박스에다가 HTML 문서로 div로 클래스 con area 뭐 이런 요소를 만든다 라고 쳤을 때 그럼 HTML로 만들었으니까 기존에 있던 요소는 싹 사라지겠죠?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 나 이 안에 내용을 다시 채워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넣지? 그러면 자, con 박스에 children 요소인 클래스 con area라고 하는 아이에다가 변수 area라고 쓸게요. 여기다가 나는 코드를 삽입해야겠다. area에 무엇을? HTML을 삽입할까? 해서 con html 어떻게 돼요? 안 들어오죠? 안 들어와요. 근데 컨텐츠로 된 아이를 집어넣으면 왜 그래도 안 들어오지?
잠깐만요. 음. 자, 됐죠? 에러 났었네요. 자, 이렇게 코드를 감싼 요소로 들어가게 되는 형태로 바뀌는 거죠. 자, HTML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될라나 안 될라나? 되기는 되네요, 그렇죠? 되긴 되는데 HTML이라고 하는 아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문자를 집어넣는 방식인 거고, 컨텐츠는 살아있는 요소 자체를 그대로 집어넣는 거고, 약간 차이가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되기는 되지만 권장은 이게 더 낫겠죠, 아무래도. 왜냐면 이래야 뭘 감싸는 요소를 추가로 변경하거나 할 때 좀 더 용이하거든요. 둘의 차이점을 파악하십시오. 자, 컨텐츠는 내용이 살아있는, 기능이 살아있는 상태로 카피해 오는 거 확인하는 용도고, HTML로 그냥 파악하는 건 문자 형식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컨텐츠라는 부분도 살짝 보셨고요. 자, ATTR 보도록 할게요. 자, ATTR은 말 그대로 속성을 처리하는 기능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구에게 써볼까요? 에이리어에다가 append라는 기능으로, 자, 저는 p 요소를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내용의 마지막에 있는 p가 선택이 될 겁니다. 여기다 여러분들은 이제 위에서 조금씩 보셨기 때문에 빨리 할 수는 없어도, 저는 자, 에이리어에 children 그리고 p 라고 썼을 때 이걸 우리가 선택하거나 내용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자, 변수 p 위 p를 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area in p 뭐라고 쓸게요. 말이 이상하다. 죄송해요. inner p라고 해야 되구나. 자, area inner p라고 하는 거에서 p가 이제 보다 보니까 순서가 연달아 3개가 됐군요. 세 번째 거 쓰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eq 2 라고 써야 되죠. 그러고 나서 뭐 텍스트를 이용해서 일부러 밖에서 글씨 삽입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다른 거 하나 더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썼어요. 왜냐면 EQ의 기능은 우리가 알고 있는 0, 1, 2, 3, 4의 기능도 있지만요, 굉장히 특이한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last of type, last nth of type이라는 child라는 거 있었죠. 그게 뭐예요? 뒤에서부터 순서를 세는 거예요. EQ는 그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요. 즉 마이너스 1을 쓰면 뒤에서부터 첫 번째예요. 그럼 마이너스 2를 쓰면 뒤에서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3 쓰면 뒤에서 세 번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기능이 그래서 매우 유용하게 써먹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썼을 때 저는 이런 내용을 좀 써보려고 해요. 이곳에 텍스트가 아니라 HTML을 써볼게요. 자, 왜냐? 일부러 글씨를 삽입하면서 추가적인 링크를 삽입을 해보려고요. 자, 줄 바꾸면 에러 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글이 좀 많아지면 변수로 more text 해서 바깥에서 쓰고 이 내용을 넣는 게 맞겠죠. 자, 뜬금없이 링크라고 쓰겠습니다.
자, 위에서 있던 내용들을 조금씩 더 보시라고 약간 섞어서 쓰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속성은 A의 속성은 href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 안에 들어있는 A를 찾아와라 라고 한다면 저는 area inner P 라고 하는 내용에서 자, find A,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이름 그냥 아무거나 썼어요. 자, 링크 A라고 하는 요소의 속성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쓰면 어떤 속성인지 모르겠지만 파악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제가 주려고 하는 거는 해당하는 이 속성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http 네이버.com 또는 뭐 시도웹.com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jQuery는 정말 더 특이한 게 뭐냐면 하나의 속성이 아니라 여러 개의 속성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CSS 형식처럼 객체 처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중괄호를 사용하시면 객체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컴마 대신에 콜론으로 바꾸면 되는 거고요. 결과 똑같죠? 그러면서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점은 컴마를 이용하면 객체는 어떻게 가능해요? 해당하는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클래스를 또 다른 속성 on, 뭐 액션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여러가지 속성명을 달아줄 수가 있죠. 이제는 필요하다는 거, 소위 말하는 타겟을 블랭크 많이 있잖아요. A는 또 들어가는 거, 뭐 주로 타이틀 해서 시도웹 페이지 이동하기 뭐 이런 식으로 추가 설명들도 만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해당한 요소를 직접 삽입하고 변경하는 기능들을 보셨는데 이외에도 이렇게 삽입 처리하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HTML, 텍스트 모두 확인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 로그로 텍스트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콘솔 로그에다가 우리가 써야 되는 추가적인 기능, 뭐 예를 들어 아까 너무 저기서 했구나. 그럼 밑에서 그냥 쓸게요. 복잡하니까. 자, 너무 복잡해서 자, 여기다가 링크 A라고 하는 아이의 텍스트를 확인하겠다 라고 한다면 자, 링크 A에 텍스트라고 써서 변수 체크 A, 자, 단순하게 변수 쓰겠습니다. 그러면 콘솔 로그로 체크 A, 그러면 콘솔 창에는 해당하는 글자를 불러올 수 있죠. 자, 아무것도 안 썼기 때문에 불러오는 거고 글자를 쓰면 집어넣는 거예요. 동일한 방법으로 여기다가 HTML이라고 쓰면 B입니다. 자, HTML이라는 메서드는 내용의 글자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코드 자체를 가져오는 개념이겠죠. 지금 보니까 텍스트 똑같은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라고 한다면 얘를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inner children P를 선택한 상태에는 A 태그가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쓰고 확인해 보시면 HTML 코드 자체를 그대로 가져오게 되겠죠. 대신에 글자로 가져오는 거예요. 파악하는 거. 왜? 똑같은 내용인데
글자로 똑같이 파악하면 위에는 어떻게 돼요? 태그가 없어지거든요. A가 아니라 텍스트로 확인했을 때 태그 형태로 있는 아이들은 사라지고 글자만 말 그대로 텍스트로 확인하는 기능이고, 밑에 있는 이 아이는 HTML 코드까지 포함해서 가져오는 아이라서 이렇게 태그로 가져옵니다. 차이점. 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존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위에 있는 내용들을 한 번씩 삽입 또는 확인이라고 써있는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또는 따로 제가 처리를 안 했을 때는 똑같이 확인을 해봤을 때 어떤 식으로 결과물들이 나오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파악이 가능할 거예요. 대부분 안에가 비어있을 때 파악하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